검찰이 조국 수석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신병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과연 이 강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제 오후 4시 20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20년도 1학기 서울대 로스쿨의 형사 판례 특수연구 강의 개설 내용의 이메일을 교무부원장에게 전송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3학점 강의죠. 그래서 매주 토요일 오전 3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수강 인원은 30명 정도로 조국 전 장관은 일단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수들이 신청하는 강의는 다 개설이 되고 수강 인원이 3명 미만일 경우에는 폐강된다. 라고 지금 서울대 로스쿨 관계자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허나 소장님. 네. 만약에 학생들이 지금 부글부글 하잖아요. 교수님 강의하지 말라고, 학교로 돌아오지 말라고 비판한 대자보도 붙었잖아요. 강의를 개설했는데 3명이 안 돼. 한 2명이 이렇게 신청했다. 그럼 이 강의 폐강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혹여 검찰에서 조국 수석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고 만약에 신병의 변화가 생긴다. 만약에 구속된다. 그러면 만약에 개강이 된다 하더라도 그 강의를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섣부르지 않습니까? 아주 많이 섣부르고 본인의 멘탈은 갑인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지만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정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제 시댁 친척 중에 한 명이 지방에서 로스쿨을 하고 있어요. 로스쿨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숙사를 다니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허리 디스크도 걸리고 막 정말 많이 열심히 미친 듯이 공부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참 로스쿨에서 합격하는 게 쉽지 않구나. 아까 변호사님께 여쭤보니까 한 50%밖에 합격을 못 한다고 하는데 그 학교 다니는 그 자체가 정말 전쟁같이 다니거든요. 서울대 로스쿨은 좀 다른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정말 힘들게 다니는 그 학생들에게 지금 논란의 완전 가운데에 있는 그 조국 교수가 수업을 한다면 그냥 궁금해서 구경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마음 편하게 정말 그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게 저는 조금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의심스러운 게 있는데 조국 교수에게 학교 측에서 학교 그 개강을 할 것이냐, 그 수업을 할 것이냐라는 걸 사실 10월에도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한 번 더 물었는데 그때는 전혀 답이 없다가 이제 이틀 전에 이제 수업을 하겠다 하고 빠르게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답변을 했던 이유가 뭘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러니까 자신감, 그러니까 멘탈갑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의 플랜대로 본인의 이 일정이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예를 들어 뭐 공천을 받는다거나 추후에 사실은 뭐 대선까지 생각을 했었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뭐 멀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한 결정을 했다면 정말로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1도 없는 거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궁금한 게 저는 이 건과 관련돼서 우리 서울대 나오신 분들 여기 앉아 계시지만 조홍천, 안영은 두 분 뭐 다 서울대학교 나오셨잖아요. 고등학교 공부 잘하셔서 지난번에 복직할 때도 서울대가 무기력하게 뭐 교수가 복직한다면 우리는 받아줄 수밖에 없다라고 나오더니 서울대 총장님 뭐 하시는지 궁금한 게 저는 사립대학교를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내 대학교의 교원이 이 정도 나라가 뒤집힐 만큼의 의혹과 관련돼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 결과까지 앞두고 있다면 일단은 서울대 총장이 학생들도 있고 무리를 빚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강의를 못하게 될 상황도 있으니 일단은 좀 자중자애하고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에 강의를 개설하는 것도 늦지 않다. 라고 좀 뭔가 나서야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 서울대학교가 복직하세요, 뭐 강의하세요, 그냥 노력했습니까? 만약에 서울대 총장이 그렇게 말렸다면 조국 교수가 소송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형사법 전문가니까. 그래요? 네.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에 반하는 일이죠.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문제 일으켰는데 정말 백수로 촥 넣어가지고 월급을 금방 받아 먹는다든지 하는 게 보면 국민 정서법에 정말 어긋난 일이거든요. 저 경우도 사실 이번에 어찌됐든 지금 본인이 언론에 정말 이름이 오르내리고 형사처벌이 되느냐 이런 상황입니다. 개인 비리뿐만 아니라 이제 유죄수감과 관련해가지고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조국 이름이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강의 신청을 해서 하겠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피해는 학생들이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자중을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아마 그럴 겁니다. 교수가 신청을 하면은 관례 또는
학교의 규칙상 받아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조국은 개인의 문제죠. 개인이 이 정도면 좀 자제하고 좀 결과를 보겠다라고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자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직 유지하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제가 굉장히 급합니다. 지난번에 복직 신청할 때도 비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왜 비난을 자초한 일을 하는 것인지 좀 사람이 가벼워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을 스스로 자초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만약에 지금 이런 비난이 서울대 얘기까지 나오면 서울대 총장이 충분히 불러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설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서울대 총장이 불러서 이러이러하니까 좀 방금 말씀하신 그 사립대학교 같으면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사립대학교는 이제 총장의 권한이 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법인화 되었다 하더라도 철밥통입니다. 총장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교수 65세까지 거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 건들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었을 거고 총장도 아마 그런 입장이었을 겁니다. 괜히 건드려서 나도 머리 아프다. 나 알아서 해라. 이런 입장이었겠죠. 예. 말씀 주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있다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 부분이 좀 우려돼서 한번 짚어봤습니다.